귀농을 하면서 귀농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공동체에 좀 꽂혀가지고요. 저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귀농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으로 귀농을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 자체를 물리적인 땅덩어리 자체를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차원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에 귀농을 하는데 그 마을 전체를 사서 우리가 공동체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몇 사람이 들어가서 스스로 분위기를 공동체화 시켜가는 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참 이렇게 의지할 때도 생기고 얘기할 때도 생기고 서로 도움도 되고 해서 귀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공동체 얘기를 좀 많이 올리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서 유기농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하여튼 먹거리에 대한 나름대로는 제가 하는 농법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건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는데, 배송을 해드릴 때 거기다 제가 편지입니다. 편지지만 설명용 편지입니다. 편지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매번 편지를 써서 큰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자질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해서 매번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서 보면 어르신들도 계시고 해서 어떤 건 그 어르신들 분한테는 좀 글도 크게 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냥 일반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객들이 이제 사실 제가 당연히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드리는데 물건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문자가 참 많이 옵니다. 참 좋은 물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게 먹겠습니다. 참 이게 참 너무 황당하고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보면 이 고객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제 물건이 이게 정확하게 좋은 거다라고 설명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주 투기적인 농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정된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뭐가 잘 되는지 미리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잘 될 만한 작물이 있으면 그냥 왕창 심어가지고 그게 시세가 좋으면 그냥 돈 조금 벌고 시세가 안 좋으면 갈아엎어버리고 그런데 요즘은 또 보니까 시세가 좋아도 돈을 벌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가가 높아진다고 난리치니까 정부에서 물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수입해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켜 버리니까 결국은 농민들은 별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대가 계속 발달하니까 이게 운송수단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었습니다.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거기를 가보시면요.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비옥하며 땅이. 새카맣게 윤이 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산물들하고 우리 농산물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땅은 희어멀건합니다. 워낙 빼먹어가지고. 근데 그런 농사 환경에 있는 농민들하고 우리가 또 경쟁을 해야 될 시기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서 생산하면 하루 만에 오니까 중국수 가깝지 않습니까? 와버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거나 시골에서 이렇게 경매장에 가는 거나 거기서 오는 거나 시간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민들만 죽어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농민들을 제가 보면은 새빠지게 농사 짓고요. 농한기 때 보면 산불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희망근로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런 거 해서 또 그리고 농자재 지원금 받고 직불제 받고 다 해도 살기 힘들어서 빠듯하고 허덕허덕대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사는 정선의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시골 농민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저는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농업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목적을 어떻게 잡았냐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걸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내가 처음부터 고가의 금액을 받을 생각을 해봤고요.
고가라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농민들이 볼 때는 고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적정한 금액의 이제 그 비용을 제가 이제 노력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 고객이 도망 안 가게 평생 좀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1년 내에 물건을 팔았으면 좋겠고, 요걸 갖다가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작물을 지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고객을 관리할 것이며 요걸 갖다 거꾸로 이제 제가 역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선에 나오는 농산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보낼 품목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아까 경쟁력이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 이 농사는 그냥 정말로 나 옛날에 참 비싼 인건비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때보다 더 열심히 짓는다. 근데 그때만큼 인건비를 나한테 안 주더라도 좀 인정을 해달라 하는 식의 금액을 붙이고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신들은 사실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만성독약에 중독이 돼 있다. 시계에서. 사실 왜 난 좀 답답한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제 기술센터 가서 강의를 받을 때 보면 아니 그냥 뭐 화학 비료나 뭐 저기 뭐 살충제 제초제를 쳐도 그게 뭐 햇빛 아래 뭐 일주일이면 날아가고 열흘이면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강사들이. 근데 그러면 왜 유기농하고 그 관행농법과 구분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분을 갖다 그리고 제가 품질관리원에 가서 저기 유기농 인증받으러 가보면 그 작물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거 왜 하냐 그랬더니 성분을 분석하면 다 나온대요. 나온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날아가고 없어지고 사람한테 피해가 없다 그런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하나만 먹으면 피해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만 먹습니까? 토마토도 먹고요, 고추도 먹고 별걸 다 먹는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된다?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듯이 당연히 섭취하는 양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근래에 일어나는 많은 뭐 의사들이 말하는 그 사실 그 대답 없는 얘기, 스트레스나 뭐 성인병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먹거리에서 좀 기인하는 게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고객한테 그러지 이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좋은 거 먹으십시오. 아니 물건이 보기 좋고 이쁘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참 좋으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제대로 된 좋은 게 뭐냐? 저는 그 말 그대로 제 농사의 철칙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자연에 맡긴답니다. 자연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저는 맡깁니다. 단지 뭐 주변 환경만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또 하나 또 뭐냐면 식물도 운동을 좀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죠. 식물을 운동을 시킨다는 얘기가 좀 이렇게 좀 희한한 얘기 같지만 좀 발상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가 보면 사람도 운동을 안 하고 먹기만 먹으면 살이 찌고 비만이 되고 그럼 성인병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물 또한 마찬가지인 게 이게 요즘 관행농법이나 일반 농법을 보면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이 생산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냥 뿌리 근처에다 물도 많이 주고요. 비료도 많이 주고 많이 줍니다. 굳이 뿌리를 뻗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기초가 튼튼해야지 집도 튼튼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식물의 뿌리가 기초인데 뿌리를 그래서 보면 고추밭에 가서 발로 툭 차면 고추대가 툭 넘어갑니다. 이게 높은 게 왜 그럴까요?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가 깊게 뻗어 있으면 잘 안 넘어가겠죠. 얘네들이 뿌리를 뻗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있는데 뭐 손을 왜 뻗어? 여기서 먹으면 되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비만 수준인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가끔 이제 집사람이랑 이렇게 백화점 가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경쟁 물건들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사과나 배 같은 과일들이 참 크고 먹음직스럽고 예쁘고 좋은 게 많습니다. 가격은 되게 비싸고요. 또 보면 무슨 기능성 과일, 뭐 비타민 처리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뭐. 그걸 사서 먹어보면 맛이 좀 싱겁습니다. 아마 느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싱거워요. 그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농담 삼아서 야 이거 비만에다가 물을 잔뜩 먹인 과일이다. 우리 물 먹인 소는 우리가 막 신경을 쓰는데 왜 과일은 물 먹인 과일을 갖다가 신경을 안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일은 물을 많이 좀 크게 자랍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고 유기농사를 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자연 속에서는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나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 인간이나 식물이나 잡초나 전부가 다 같은 존재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식물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걸 먹고 사는 동물이나 곤충들이 죽고 하기 때문에 계속 연쇄작용이 나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그냥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인 거야. 사람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 사람은 그 자연을 가장 많이 파괴시키는 주범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구성 요소의 하나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자연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좀 보고 배우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농원을 이제 유지하면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첫 번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좀 사실 좀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보내드린 이런 것들이 그거는 사실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일부라는 얘기는 생명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그 먹는 생명체를 갖다가 현대 과학적으로 막 성분 분석을 많이 하십니다, 다들. 근데 그 성분 분석으로 그 생명체는 솔직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체를 어떻게 성분 분석합니까? 영혼을.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없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성분 분석을 해서 거기다 뭐 비타민 좀 넣었으니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사실 제가 짓는 농산물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성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짓는 농산물에다가는 자연의 그대로 방식에 맞춰서 자연의 생명력을 좀 담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뭐 추비 얘기도 기비 얘기도 하시던데 안 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아니면 그 평상시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농번기에는 나오는 것들을 통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고요. 농한기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밭에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뭐 아까 음식물 뭐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정선에 나가서 한약재 찌꺼기라든지 또 제가 이제 그 뭐 참깨하고 참기름 이런 걸 이제 고객한테 보내드리는데 그 한번 이제 깻묵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든지 또 그 다음에 또 그 닭을 키우고 있으니까 닭장에서 나오는 닭장에다 이제 습하지 말라고 안개를 많이 깔아놨는데 이제 그거 나면 이제 그 닭 그 똥하고 섞인 것들을 갈아다가 그냥 겨울에는 그냥 넣어주고요. 농번기 때는 그걸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발효를 시키죠. 그게 왜 바로 쓰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빨리 발효를 시키고 썩히고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바로 식물들이 써먹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계속 넣다 보면 제가 뭐 5년 전에 넣은 거는 지금 쓰여지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10년 뒤에는 지금 넣은 걸 쓰고 있을 거고요. 식물들이. 뭐 그러니까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일기 쓰듯이 계속 이렇게 해서 땅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자연순환 농법의 가장 기본인 그 땅 만들기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